내가 서로 무언가 도전했다 실패하다 하더라도 다시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더 결정적일 수 있겠는데, 복지국가라는 게 뭡니까? 나이 들어서의 의료비와 노후자금이 대부분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 거냐면 국가로부터 충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사회적 뒷받침이 되니까 행복지수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항상 이것만 보고 부러워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밑에 있는 자료가 뭐냐면 조세 부담률, 담세율이라고 하죠. 담세율 통계 자료인데, 이 담세율 통계 자료를 봤더니 어디가 제일 높냐면요, 덴마크가 제일 높아요. 덴마크의 담세율이 몇 프로 정도 되냐면 48%쯤 됩니다. 48%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젊었을 때 100만 원 벌면 세금으로 얼마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48만 원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OECD 평균보다도 좀 낮습니다. 한 26%쯤 됩니다. 그러니까 갭이 벌써 몇 프로가 나냐면 한 20% 정도 난다라는 얘기죠. 자, 결국 서구와는 다르게 우리 사회가 누구든지 저축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나가고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개인이 저축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누구나 저축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 정도 얘기. 그래서 지금 젊어서의 소득은 일정 부는 나이를 들어서 쓸 수 있도록 세이브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얘기를 추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분들이 저축하는 돈들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10만 원씩 1년 저축하면 그 돈의 미래는 프라다 백이에요. 그리고 30만 원씩 한 3년 저축하면 그 돈의 미래는 가전제품이에요. 그리고 50만 원씩 5년 저축하면 그 돈의 미래는 자동차쯤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생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거잖아요. 내 재산이 되고 자산이 되고 토지가 되고 이런 자금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건데, 항상 저축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냐면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끝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자꾸 끝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은행에다 저축을 하고 계시는데, 자, 우선 금리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은행에 매월 50만 원씩 저축을 하면은요, 1년 이자가 한 5만 4천 원쯤 나옵니다. 2% 잡았을 때요. 세후 이자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행에 50만 원 정도씩 저축을 하게 되면 월이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자라는 것은 거의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저축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기간이 대단히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 FP님 중에서 5년 이상 저축하신 분 계신가요? 5년짜리 만기 저축 해보신 분? 한 분 계시네요. 3년짜리는 해보셨죠? 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 저축의 만기율이요, 한 40%대 중반 정도 합니다. 자, 그런데 5년 만기 저축의 만기율은 11%입니다. 3년 만기 저축의 만기율이 29%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3년짜리 적금 들면 10분 중에서 몇 분만 만기 가신다는 얘기예요? 3명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하면서 왜 3년짜리도 도대체 만기를 못 가고 중간에 해지를 할까요? 은행은 중간에 해지해도 그때까지 모은 돈이 목돈으로 돌아오는데, 단지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큰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은행에 저축하면 징크스가 있어요. 꼭 만기가 되면 돈 쓸 일이 생기네요. 이거는 마치 제가요, 핸드폰을 한 2년쯤 쓰면 자꾸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2년 되기 전까지는 핸드폰을 절대 안 떨어뜨리는데, 뭔가 배터리 충전이 안 된다 싶을 때부터 자꾸 떨어뜨려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정도 짧은 기간에 모은 돈은 결국은 뭐냐면 소비를 위한 돈이지 자산 형성을 위한 돈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있죠. 지금 100만 원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질문입니다. 대화하자고요.
자, 100만 원 있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예? 한우 한우 굉장히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자, 1000만 원 있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차 바꿔요. 1억 있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여행 또 처음 들어봅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100만 원 있으시면 1000만 원 있으시면이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은 쓰실 생각 하세요. 여행, 차 바꾼다, 백 하나 사겠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1억 있으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집 사요예요. 근데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크기에 따라서 쓰고 싶은 돈의 크기가 있고 모으고 싶은 돈의 크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50만 원씩 5년 저축하면 3천만 원 나오는데 이 3천만 원 가지고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이 차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분 3천만 원은 이분에게 종잣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떤 분에게 3천만 원은 종잣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3천만 원 별로 커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돈조차도 내 통장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을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우선은 뭐예요? 금리는 생각하지 말고 모으는 돈의 크기로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돈을 모을 때 어떻게 모아야 되냐면 부서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되면 커야 돼요. 적어도 이 정도 돈부터는 뭔가 자산이 되는 돈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돈의 크기를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년, 우리가 1년에 3천만 원 모으려면 월납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250만 원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250만 원 납입 여력 가지고 있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10년으로 늘리면 얼마 필요한 거예요? 25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첫 번째 큰 돈을 모을 때에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10년이 짧나요? 10년이 결코 짧지 않아요. 5년 만기 저축률도 1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10년 저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강제 저축이 필요해요. 이 기간은 한번 결정하고 도전을 시작하면은 중간에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죠. 실속종신보험이 오히려 장점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객님께서 실속종신보험 가입했습니다. 10년 납으로 했는데 10년 이내에 해지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원래 종신보험도 10년 납이 10년 시점에 원금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은 그 안 되는 환급금에서 몇 프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30%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거의 돌아가는 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내가 결정하면 이 상품은 자연스럽게 강제 저축이 되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게 강제 저축해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저축 안 하고 살 수 없어서 열심히 저축해 봤지만 결국은 뭐 했냐면 자꾸 부서지는 돈들, 소비를 위한 돈들만 만들었더라면 이번에 한 번쯤은 저축을 하는데 어떤 돈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고 내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님께서 약속하신 기간 동안에 인내하고 적립하시면은요, 납입이 완료된 시점에 고객님 원금 다 돌려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생 보장자산 안전장치 고객님께 드리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10년이 지났으니까 이 상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년 뒤에 금리가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2.5% 복리로 이 적립금을 불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50세에 6천만 원 했던 거 60세에는 7천만 원, 70세에는 9천만 원, 80세쯤 되면 1억쯤 돌아갈 수 있도록 최저 보증으로 돌려드릴 테니까 납입기간 10년 끝나시고 여유자금 있으시면 다른 데다 하지 마시고 어디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2배까지요.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꺼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노후자금이 필요하시면 이 상품은 2.5% 생활자금 최저보증을 해드리니까 어쨌든 고객님께서 한 번 10년이라는 기간만 인내하시고 적립하시면 그 뒤는 처음으로 고객님의 평생 동반자 되는 돈들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고객님 상황에 맞게 쓰십시오 하는 게 이 상품의 컨셉이라는 얘기죠. 이 상품의 컨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평생 저축하면서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번 변변하게 목돈 한번 모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어떤 저축을 했냐면 소비를 위한 저축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길게 저축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돈이란 크기에 따라서 쓰고 싶은 돈의 크기가 있고 모으고 싶은 돈의 크기가 있는데 자산을 만들려면 쓰고 싶은 돈의 크기 이 유혹을 벗어나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벌어지냐면 지금까지는 저축을 해도 이자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목돈이 모아지면은 이제 얘는 호박이어서 한 바퀴 구를 때마다 쿵쿵 소리가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1년에 3천만 원 모으려면 250만 원 필요하지만 10년에 모으면 25만 원이면 된다니까요. 지금 은행에다 저축하고 있는 거 30만 원 저축해봤자 1년 해봤자 360만 원이에요. 이거 결국은 여행 가거나 뭐하거나 소비할 텐데 이런 저축하지 말고 은행에 있는 돈 어떻게 하자고요? 저한테 가져와서 저랑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데, 자, 문제는 돈이라는 건 휘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랑 약속을 하셨으니까 꽁꽁 눌러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품은 무슨 기능이 있냐면 강제저축 기능이 있어요. 저랑 약정하시는 것까지는 고객님 마음이지만 한번 약정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10년은 같이 달려주셔야 돼요. 10년 같이 달려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객님이 인내하시고 적립하셨으니까 평생 안전장치 드릴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유로운 자금 활용이 가능한 비과세 통장도 드릴 거고요. 나이 들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고객님, 한 번만이라도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자산 형성이 되는 저축을 같이 한번 이 상품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고객님하고 하고 싶은 얘기고,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10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0년 모아놓으시면은 비단 10년 동안 모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은 금액에다가 몇 배 더 담을 수 있는 거예요. 2배 더 담을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고객님과 실속중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정리되셨나요? 제가 오늘 강서권역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세미나에서도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돈 많으신 분들에게 이 얘기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돈 많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 저성장이 뉴노멀인 시대에는요 현금성 자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객님 자산을 지금 이제 뭘로 바꾸실 필요가 있냐면 현금성 자산으로 지킬 필요가 있는데, 요즘 신문 기사 보세요. 무슨 어디 청약 났다 했으면은요 항상 청약의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현금 부자가 승자라는 얘기 나옵니다. 끝나시고요 네이버 한번 눌러보세요. 현금 자산 치면은 뭐랑 연계돼서 나오냐면 부동산이랑 연계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는 현금성 자산이 되게 중요한데, 이 현금성 자산에 뭐가 같이 곁들여야 되냐면 비과세가 같이 곁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 자산 이동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뭐예요? 종잣돈, 목적자금 만들기, 이 얘기를 꼭 좀 한번 해보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드려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실속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한 손에는 보장자산을 쥐고 한 손에는 이왕 저축하는 돈 옮겨서 평생 동반자 되는 자금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라고 얘기하는 게 컨셉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객님께서 내시는 보험료가 고객님이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죠. 제가 항상 교육을 하면 이걸로 끝내지 않죠. 2분씩 짝 지으시기 바랍니다. 짝짝짝짝 지으셨죠? 자, 지금부터 뭐를 해보시는 거예요? 납입기간을 지금 뭐 하시라는 거예요? 적립하시라는 얘기죠? 적립하는데 이 기간은 뭘로 적용하냐면 강제저축기간으로 적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요 옆 우리 FP님들을 한번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만원이면 빵 거기 뭐라고? 다시 한번 못 들었어. 다시 한번. 한 분은 고객님